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제가 이제 어제 퇴근길에 예. 저희 이제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하고 인터뷰하시는 거를 듣다가 예. 자, 원래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저희 방송 모니터링 해도 제작진하고 잘 소통 안 하거든요. 예.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제작진한테 이 카카오톡 톡을 보냈습니다. 좀 놀라셨군요. 약간. 네, 그 예.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된 평가 부분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서 예. 이 부분은 내일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어제는 예. 인터뷰 시간이 짧으셔가지고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못 짚은 것 같아서 예. 일단 제가 제일 놀란 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대목이 있었고요. 전쟁 상황이었고 이념 전쟁이 상당히 심했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전복 세력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는 예. 식의 설명이었고 핀셋식으로 타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부분을 좀 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승만 정권 관련해서는 제주 4.3 사건 당시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들 이거는 이미 이제 여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이 이미 밝혀져 있는 바가 있고요. 학계에서 공인됐다고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6.25 전쟁 초기에 있었던 보도 연맹원들에 대한 이제 학살 사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학계뿐만 아니라 국제 학계에서도 흔히 이제 비유를 할 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예. 비교를 할 정도로 뭐 상당히 심각한 전쟁 범죄로 취급이 되는 예. 학살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 독재 정권을 언급을 할 때 반드시 좀 같이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의 발언 중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핀셋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발언이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제가 그 소위 극우 유튜버들 방송을 많이 보면서 익숙해진 예. 어떤 인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소위 이제 해충 익충론입니다. 그분들의 인식 속에서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의 인식 속에서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충에 이제 비유하는 비유를 거죠? 하는 건데 뭐 논밭에다가 방충제를 뿌리다 보면 해충만 핀셋식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익충들도 희생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승만 당시에 뭐 제주 4.3 사건이나 보도연맹원들의 학살 사건을 비유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었거든요. 물론 박은식 비대위원이 그런 취지로 발언한 건 아니겠지만 예. 이 핀셋식으로 타격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발언이 아까 그 박은식 비대위원의 발언은 아니고요. 그 해충 익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혹시 그런데 이제 그 핀셋이란 그런- 말이 네. 그런 어떤 극우 유튜버의 말에도 종종 등장하는 말씀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혹시 인식을 같이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활동하실 때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번에도 제가 임 작가께 말씀드렸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사적 평가는 어느 정도 과도 오도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 왜 이런 어떤 특히 약간은 공인된 인정돼 있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집착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다 자기 시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과 거기를 연결시키는 거죠? 뭡니까? 내가 그날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그 배경을 저는 정확히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들의 오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박은식 비대위원도 소위 역사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예. 하던데요. 뭐 영화 제목에도 전쟁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이념 전쟁의 천병에 최첨단의 이승만 전 대통령 문제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소위 공산주의 진영과의 대결을 자신들의 어떤 중요한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으로 이제 이승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헌법 정신입니다.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거든요. 여기서의 불의가 그 당시 이승만 독재 정권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면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공과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계승 발전시킨다고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념 전쟁도 좋고 이념 대립도 좋고 한데 어떤 팩트에 대한 부분은 굳이 그렇게 어떤 상당 부분 연구가 이루어진 어떤 팩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별 근거 없이 뒤집으려 그러면서 까지 이념을 끌어와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네.
좀 가벼운 얘기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거기서 더 짚을 부분이 좀 있습니까? 뭐 짚을 부분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게 그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어제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소위 이제 런승만 그러니까 6.25 전쟁 초기에 서울을 버리고 도주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와 왜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내용입니다. 1977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의 국무성이 공개한 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짚었던 게 뭐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전 피난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파견돼 있었던 미국 대사 이제 무초 대사가 서울에 남아있지 않으면 전투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해야 된다라고 경무대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걸 거절을 했고요. 그 당시 오죽했으면 무초 미국 대사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대사가 대통령은 가더라도 나는 서울에 남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을 떠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논쟁이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합의된 검증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 어떤 최소한의 합의된 사안 자체를 부정하고 시작하면 그건 논쟁이 아니라 그냥 주장이거든요. 그냥 서로 벽 보고 떠드는 거랑 똑같게 되면은 사회적 어떤 소모가 뭐 좀 가벼운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가볍지 않죠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입장에서 클린스만 큰 문제인데요. 클린스만 감독 경질 안건을 축구협회가 오늘 이제 승인을 했고요. 본인한테도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해 2월 말에 부임을 했으니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을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말씀 나눴다시피 임기가 아직도 2년 6개월. 그러니까 원래는 월드컵 때까지가 임기였기 때문에 한참 남아 있는 상황이라. 거액의 위약금을 우리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한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70억인가요? 70억 원 안팎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상세한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양자가 다 밝히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70억 원 안팎으로 보이고요. 이게 누구 돈인가요, 이거? 뭐 축구 협회 돈이죠. 협회 돈이면. 협회 돈이 뭐 여기는 이제 그 정부의 보조금도 들어가고 뭐 협회가 이제 벌어들인 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넓게 보면은 우리 돈이 클린스만 감독한테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게 됐다. 제가 이거 너무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4강 못 들어가고 그 밑에 떨어졌으면 안 줘도 되는 거라면서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유 있는 경질이냐, 이유 없는 경질이냐, 그게 이제 사전에 합의된 수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것도 이제 추정입니다. 뭐 추정이에요? 이게? 일본의 한 언론 매체에서 추정하기로는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4강 이상을 조건으로 아마 걸었을 거다. 추정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성적을 못 얻었을 경우에는 경질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위약금 안 줘도 되는 없이 이제 계약 해지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자꾸 여기 집착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 전에 떨어져 버리든가. 왜냐하면 굉장히 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데리고 할 때 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게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쉬운 게 뭐 8강전도 그렇고 그 전에 예선전들도 전술 전략의 부재 상태에서 선수들이 사실상 이제 소위 그 속된 말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다라고 싶을 정도로 8강전도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축구는 잘 모르는데 사실 저같이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손흥민, 김민재 이런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을 데리고 저 정도밖에 못하는 게 왜 그러지 하는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바에 차라리 아프게 떨어져서 돈 안 주고. 근데 이게 딱 아주 돈 받을 만큼 만약에 계약이 그렇다면 딱 돈 받을 만큼 하고 잘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모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어제 축구협회하고 논의를 할 때 내가 성적을 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초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중간에 경질이 됐는데 그때 받았던 위약금이 한 8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미국만 따지더라도 성적을 못 냈지만 받아간 위약금만 한 150억 정도 된다. 여러 좀 배 아픈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분은 그쪽에 어떤 좀 특화돼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가요? 안타깝습니다. 자,
카이스트 졸업생이 또 뭐 졸업식장에서 네. 저번에 어떤 뭐 약간 기시감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국회의원이 예. 행사장에서 입을 틀어막힌 상태로 이제 끌려가는 사건이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갔었죠. 그렇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졸업식이 있는 날인데 이 자리에 처음 예정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대신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독일로 이제 순방 일정이 취소가 되면서 예. 대통령이 이제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하는데 도중에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이제 항의를 했는데 예. 경호원들이 이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붙잡은 상태로 사지를 들어 올려서 졸업식장 밖으로 이제 쫓겨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현장 상황을 잠시 듣고 예, 오시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보관하십시오. 저와 정부가 갈등되지 말고 아래 뒤에서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졸업생이 외친 소리는 이겁니다.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마시고라는 예. 대목인데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하고 있었냐면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예.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예. 라고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대통령이 말을 건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과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했었던 예. 학생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시에 이 졸업생은 예. 작은 피켓을 들면서 이제 R&D 예산 복원을 외쳤고요. 졸업생 학위복을 입고 근처에 이제 일종의 이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경호원 4-5명이 곧바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눕힌 다음에 팔다리를 들어서 행사장 밖으로 이제 신속하게 끌어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기시감이 든다 그런 것이 네. 저번에 그 상황하고 거의 저번에 그 상황보다 이번 상황은 더 멀리 대통령과 경호적 문제라면 더 멀리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이제 대통령하고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고 난 직후였고요. 직후였고 지금은 뭐죠? 지금은 강단하고 뭐 직접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상당히 좀 먼 근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경호처에서 지금 밝히기로는 이 이제 행사장 자체를 경호구역 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사장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영상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예.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대통령한테 이제 직접 위해를 가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졸업생이 꺼낸 피켓도 그 경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천으로 만든 거라서 예. 그걸 가지고 어떤 위해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과잉 경호 아니냐. 예. 혹은 대통령의 이제 어떤 심기 경호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글쎄요, 나오고 왜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여론이 네.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렇게 하자는 어떤 내부적 논의 같은 게 없었을까요? 왜 이번 경우는 저번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번 경우는 또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그 소위 위장 근무를 하고 있었던 그렇죠. 경호원들이 예. 나서다 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예. 마치 졸업생들이 그 그렇습니다. 학생을 끌어내는 예. 것처럼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영상 보신 분들의 저도 충격이 더 큰 것 봤습니다. 같은데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가 직접 이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또 이제 녹색정의당의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졸업생이자 동시에 이제 녹색정의당의 예. 대전시당 대변인인데 김준우 상임대표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 연행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고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소탈한 소통이냐 뭐 이렇게 예. 지적을 했고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다. 예. 참 비정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야당들은 일제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학생 아닙니까? 그리고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네. 국민적 여론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 이 졸업생 같은 경우는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렇고요. 그러면 네.
소리를 지르면 대화를 좀 할 수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일 같은데. 그 심정은 알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러했고 당신들 이런 식으로 좀 대화하는 모습이 펼쳐지면 훨씬 더 그 상황이 오히려 어떤 극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네. 강성희 의원 입틀막 사건 때도 예. 뭐 비슷한 지적이 나왔던 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였습니다. 그때도 그거 보니까 약간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뭐 이민 정책 관련해서 이제 한 학생이 목소리를 높일 때 대통령이 이제 그걸 이제 부드럽게 받아 넘기면서 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비슷한 연출을 아마도 뭐 굳이 하자면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대통령 경호처는 그보다는 좀 이제 과격한 대응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네. 아까도 여쭤봤지만 저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국민적 어떤 약간의 부담 약간 싫어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여론이. 네. 그러면 논의가 왜 안 됐을까? 비슷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뭐 경호의 위험이 전혀 물론 없는 상황이라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논의가 안 됐던 거 아닌가는 뭐 지금 상황을 보면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논의가 안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그런 연출을 하지 않더라도 퇴장을 그렇습니다. 유도하는 방식이 유도한다거나.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만 했나 뭐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 학생 말을 좀 들어주다가 졸업생 네. 말을 들어주다가 뭐 자세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농담 한마디 한다든가 그런 어떤 좀 여유로운 상황이 좀 연출됐으면 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여지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늘 대통령의 연설 취지 자체는 뭐 여러 어려움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실제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예.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도 있지만 네. 아까 저는 계속 뭐 뇌리에 남는 게 왜 그래서 이걸 자꾸 여쭤보냐면 네네.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 그 부분이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겠다랄까?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땐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네네. 국민들 보기엔 굉장히 어떤 좋아 보인달까?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경호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게 왜 개선이 안 이루어질까? 뭐 전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폭력적인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고 지금 두 번째 거의 그렇습니다. 기시감 있게 반복되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유연한 의전 매뉴얼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은 짧게 남았는데 예. 공천 얘기 잠깐 할까요?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도 이제 추가 단수 공천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 즉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인데 단수 공천 받았고요. 예. 경기도 안성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받았고 성일종 의원도 충남 서산태안 등지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예. 오늘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고석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예. 한 고석 변호사가 경기도 용인 병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대통령의 이제 친한 사람 중에서는 좀 뭐 최근에 그렇게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눈에 띄는 인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 저희가 어제도 말씀 나눴다시피 그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아마 이런 인사들이 예. 좀 늘어나게 될 텐데 첫 번째 인사로 이제 고석 변호사가 이제 눈에 띄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드디어 시작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신호탄일 수도 예. 있고 혹은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죠. 지금은 뭐 네. 물론 지금은 더 지켜봐야죠. 눈에 예. 띄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 중에서는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예. 지금 이제 충남 홍성 예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현역인 홍문표 의원하고 아마 경선을 치르게 될 것 같고요. 예. 도중에 낙마했었던 김성회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있습니다. 예. 이분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예.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에서 아마 현역 의원하고 경선을 치르게 될 막말을 것으로 혹시 보입니다. 전달할 수 있는 막말입니까? 아니면 그 전달 자체가 좀 어려운 막말입니까? 내용이 좀 과격한 내용이라서 뭐 그냥 넘어가죠. 막말로.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컷오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대표가 개입을 하는 이 움직임이 좀 보이다 보니까 예. 사천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예.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